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지금까지 차별대우하고 이제 환갑인데 늙었으니 부양하라고 하던 시부모님께 시원하게 할 말 다하고 인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동갑이고 4살짜리 아이 하나 있고 맞벌이 중입니다. 지난주에 시부모님에게 언성 높여가며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을 했습니다. 어른들에게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 말을 다 못한 것이 오히려 아쉽네요. 제가 많이 잘못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봐주세요. 저희는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각자 모은 돈으로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시작해서 돈을 꽤 많이 모은 상태였어요. 연애 때도 그랬지만 신랑은 지금도 알뜰한 성격입니다. 지금도 술을 아주 가끔 마시고 담배는 피우지 않습니다. 옷도 살 줄 몰라서 제가 사줘야 해요. 결혼할 때 제가 모은 돈은 신랑이 모은 돈의 반 정도였습니다. 둘이 모은 돈으로 신혼집은 대출 조금 받아서 매매로 장만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 가능했던 것이었겠죠? 서울 집값은 무시무시하죠. 저희가 사는 곳이 서울이었다면 자가로 신혼집을 장만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이 사십니다. 시댁에 월 20만 원씩 생활비 드렸고 친정에 드리는 돈은 없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지금도 저희와 만나서 식사하면 식대를 내시고 저희 아이에게 5만 원짜리 한 장 쥐어 주십니다. 시댁과 친정을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비교가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시댁은 저희 집과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재산은 사시고 계시는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시부모님 사시고 계신 집은 매매가 2억 정도 될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대출이 껴 있습니다. 시어머니 얼마 전에 환갑이셨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보다 2살 많으세요. 시어머니가 환갑이시라고 시부모님 두 분 다 이제 늙어서 일을 못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 부양받고 살 나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하시더군요. 요즘 60대 어르신들 뵈면 어르신이라고 부르기도 미안할 정도 아닌가요? 요즘 60대 어르신들은 저 어렸을 때 동네 40대 아주머니들 같은 젊은 느낌인데요. 노인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던데요. 시부모님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일했다고 하시며 이제 쉬신다고 하십니다. 원하신다면 쉬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아이와 셋이서 사는 저희에게 부양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내 부모라고 생각한다 쳐도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신랑 형제는 아주버님과 신랑 이렇게 둘인데 둘 다 대학 안 나오고 20살 때부터 금전적인 지원 하나 없었거든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로는 두 분이서만 사시면서 모으신 돈도 없으시고 흔한 보험 하나 없습니다. 자식들 보기에 짠한 마음이 들 정도로 아끼시고 사신다면 말도 안 하겠는데 남들 하는 것들 남들보다 더 하시려고 하세요. 술 좋아하시고 놀러 다니시고 홈쇼핑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것은 따지지 않고 사시고 하십니다. 제 앞에서는 당신 자식 귀하시고 남의 자식인 며느리는 귀하지 않으신 분들이십니다. 평소에는 당신 자식들도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며느리 앞에서만 당신 자식이 귀하시죠. 하나 있는 며느리를 홀대하셔서 제가 섭섭했던 것들 말하자면 너무 길어질 테니 패스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는 것 없이 바라는 것만 많으시고 며느리 도리를 강조하시는 분들이세요. 아주버님은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아직 장가를 안 간 사람이라 돈 모아야 한다고 하시며 새 식구가 아등바등 살면서 살림 좀 늘려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저희 집만 쳐다보고 계세요. 아주버님이 장가를 안 가서 혼자 살면 저희보다 오히려 더 넉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아이 낳았을 때 신랑이 아이 좀 클 때까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신랑 혼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 3살 때 자주 아팠는데 제가 출근해 있을 때 아이가 아프다고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시어머니께서 좀 돌봐주셨으면 하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온몸이 아프시고 내일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은 노인네라서 아기 못 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환갑이셔서 아주버님과 저희 가족
이모님들 두 분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했어요. 요즘 환갑잔치 크게 안 하잖아요. 식대는 저희가 계산했고 환갑이시라고 300 드렸습니다. 2주 정도 지나고 시댁에서 다들 모였는데 저에게 며느리돌이가 어쩌고 하셨어요. 그놈의 며느리돌이 얘기 정말 지겨운데 저희가 시어머니 환갑에 300 드린 것을 가지고 천하의 불효자로 만들더라고요. 어느 집 며느리는 시부모 환갑이라고 1,000만 원을 줬네. 어느 집 며느리는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신랑도 화가 나는 것을 더 이상 못 참겠는지 그래서 형은 엄마한테 얼마 줬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니네 형은 장가도 안 갔는데 돈 모아야지 나 줄 돈이 어디 있냐? 이러시는데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신랑이 그럼 우리는 세 식구가 사는데 혼자 사는 형보다 넉넉하다는 말씀이시냐고 따졌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네가 뒤에서 남편 속살거려서 얘가 이러는 것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아이가 옆에 있건 말건 저도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맞다고 내가 뒤에서 남편 조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받은 것도 없고 지금까지 어머니는 맨날 다 죽어가는 환자라서 아이 한번 봐준 적 없으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지껏 매달 생활비 드렸고 빠듯한 살림에 모은 돈으로 환갑이라고 300만 원 드렸는데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나 당하고 있다고 내가 뒤에서 남편 잡아야지 그럼 대놓고 시부모님께 뭐라고 하겠냐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늙었다고 시부모를 무시한다면서 며느리 한번 잘 들어왔다고 비꼬듯이 말씀하시는데 신랑이 60대가 뭐가 늙은 것이냐고 하면서 앞으로 20년은 더 일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귀찮아서 일 안 하고 싶으신 것이고 저희에게 돈 내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매달 돈 들였고 무슨 때마다 큰 돈 들였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신세한탄을 하시는데 정말 또 말문이 막히더군요. 저희 할아버지 80대신데 얼마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소일거리라도 없냐고 했더니 주민센터 직원이 웃으면서 어르신은 이제 집에서 쉬시라고 했다고 7, 80대 어른들도 요즘 소일거리 찾아서 하시는데 어머니는 매번 다 죽어가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건강 상태가 자식들과 다를 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제 못하겠으니 열심히 일하시던지 일하기 싫으시면 주택연금을 받으시던지 하시라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주는 자식이고 저희는 받는 자식이니 어차피 가지고 계신 것도 아주버님께 갈 것 같은데 우린 원래도 욕심이 없었으니 앞으로 아주버님과 상의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버님이 갑자기 저에게 재수씨 말하는 거 정말 너무하네. 이러는데 너무한 것 없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것 없이 다 하는 동안 아주버님은 지켜보고만 있었으니 앞으로는 아주버님이 다 하고 부모님 재산도 다 가지시라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그러더군요. 시부모 재산이 많았어도 너희가 이랬겠냐고요. 우리가 시부모님 재산 없다고 무시하는 것으로 몰아가려고 이러는 것이냐고 되물었어요. 손주 아플 때도 나몰라라 하시고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3, 40년을 우리에게 부양하라고 하시는 것은 같이 망하자는 것이라서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랑이 아주버님에게 형이 장남이니까 이제 형이 다 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여기 안 온다고 먼 곳으로 이사 갈 테니 찾지 마시라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 부모가 짠해서 대화가 안 되던 신랑이 이렇게 변하니 얼떨떨 하더라고요. 여러 번 말해도 제 입만 아팠는데 이번에 신랑이 먼저 나서서 저와 함께 할 말을 해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신랑이 요즘 말수가 줄었는데 속상하겠죠. 시부모님께 언성 높여가며 말한 것은 마음에 걸리지만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부모님 앞에서는 이사까지 갈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나왔지만 당장 그렇게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더 지켜봐서 달라지는 것 없으면 정말로 이사가고 연락처도 바꾸자고 신랑이 말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신랑이 심란해하니 저도 심란하고 사무실에서 가끔 일도 안 잡히고 그러네요. 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인 신랑도 부모에게 실망해 있는데 쓰니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의, 도리, 이런 것들보다
쓰니님 가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결정해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